강프로입니다. HLB 봅니다. HLB 오늘 1.6% 상승해서 끝났고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은 차트의 움직임으로만 보면 고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HLB가 시장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반도체만큼의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왜 HLB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이 상승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동참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말이나 이렇게 연휴 기간에 조건부 승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HLB 관련된 영상을 주말이지만 남겼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HLB가 지금 노리는 건, 그쵸, 진양권 회장과 HLB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9월 6일 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쪽에 맞춰서 지금 모든 그 스케줄이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그쵸, 9월 6일 날 판매를 한다는 실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맞춰지려면 애초에 그냥 5월 16일 날 발표되는 FDA의 그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피셜한 내용을 먼저 발표했다는 건 뭡니까? 그냥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양권 회장이 얘기했으니까 믿읍시다,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간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다 믿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일반적인 잡주가 아니잖아요. 그쵸? HLB 지금 시가총액이 13조입니다. 13조짜리 기업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자, 10조대의 기업을 보면 약간 요즘에는 올라가기는 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네이버 30조 넘네요. 네이버 30조가 넘고 10조대 기업이 뭐가 있나 한번 보면 SK이노베이션, 그쵸? SK이노베이션. 자, 이거 한번 보시죠. SK이노베이션이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10조. 그쵸? SK이노베이션이 어떤 기업입니까? 그쵸? SK이노베이션에 입사를 하는 내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원래 SK 정유 아닙니까? 그쵸? 집안의 경사죠. 그쵸? 그런 기업이 10조입니다. 근데 HLB가 지금 시가총액이 SK이노베이션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3조 6천억이나. 그러면 올해 들어서 HLB의 상승폭이 10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조의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돈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2020년, 21년 이렇게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사에서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와도 막 자꾸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건 사실상 이런 너무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부동산만큼의 안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10조, 13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그런 거지, 정말 엄청난 상승폭이 나온 거고, 부동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도 등락폭이 엄청납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쵸, 대출이 한 60%, 70%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러면 한 30%, 40% 내리면 내가 넣은 돈은 깡통이에요. 여기다가 투자해서 전세까지 끼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작살 나는 겁니다. 이자 내다가 볼장 다 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락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등락이 있을 때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라도 갖다 붙인다. 그게 조건부 승인이니 뭐니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갖다 붙인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들어온 돈, 그리고 들어온 돈에 대한 근거인 리보세라닙의 통과가 아니라 원가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HLB가 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흑자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 것 뿐이다. 근데 모든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HLB 그룹주 상승, 리보세라닙, 미국 FDA 승인 여부 임박.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어느 때는 아니다, 조건부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1%, 그리고 경구제,
그렇죠. 경구제이고 기본적으로 27년까지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춘다. 왜? 원가율이 1%니까. 그러면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 1세대 항암제인 화학항암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싸니까. 1세대 항암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싸니까요. 싸니까. 물론 화학항암제만큼의 가격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표적항암제 2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화학항암제인 1세대 항암제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1세대 항암제가 나온 건 1970년대입니다. 그렇죠. 없어질 때도 됐죠.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키투르다. 그런 부분하고 알테오제 연관이 되어 있죠. 그것처럼 지금 키트루다는 3세대 항암제고요.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 쪽으로는 기존의 1세대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받쳐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쓰긴 하겠지만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사실상 따라올 데가 없다. 경구제이기 때문에. 주사하고 경구제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경구제를 먹었을 때는 간을 통과하는데 이건 간암 치료제예요. 그렇죠? 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에서 나오는 찌라시들로 인한 이런 주가 등락 폭에 대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주가 등락 폭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이 흐트러졌는가? 그 본질은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원가율,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개선세,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흑자 전환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30%라도 그쵸? 이익 달성이 되잖아요. 그때가 주가 꼭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 전까지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본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HLB가 지금 뭐 찌라시에 흔들리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주가는 어디부터 간다? 가격부터 간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타점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재룡산업입니다. 언제 삽니까? 올라가는 거 다 보고 사죠. 그래도 오늘 10%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그쵸?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재룡산업 있죠. 5월 3일 날도 재룡산업 있습니다. 두 번 매수했죠. 10%가 넘어요, 수익이. 그리고 5월 7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대원전선, 시장감에서 YC 언제 8시 48분 장 시작 전에. 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하니까 사전에 종목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래요. 대원전선. 자, 보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죠. 이런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가격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타점은 어떻게 공유되는지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어떻게 매매되고 왜 내가 매매를 했는지를 다 공개를 합니다. 이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대를 잡는 이유, 그리고 HLB를 보는 이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다중고점, 즉 쌍봉을 만들 것 같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본질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 그 본질이 훼손되겠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가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겠죠. 본질이 훼손된다면. 야, 리보세라님이 지나봤더니 아니던데? 이거 효용도 없다던데? 가격도 엄청 비싸.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부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다, 맞다, 아니다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따질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5월 16일 이후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9월 3일인가 9월 6일부터는 실제 시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적 전환기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조건부 허가에 대한 부분이 붙어서 실적 전환기가 늦어진다. 이러면 그게 호재입니다. 그게 호재예요. 그렇죠? 이미 통과가 됐고 부연해야 되는 무언가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맞추는 건 HLB에 대해서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진다? 아주 기회로 삼고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봐야죠. 근데 그게 뭐예요?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쵸? 고가에 잡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쵸?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자,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죠?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2주 안에 내가 가격을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과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매매 내용을 HLB에 대한 매매 내용을 보여드리면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점 와서 배우세요. 그쵸? 배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고,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봐야 된다. 왜?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은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호재가 있는 구간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1년이 남았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인 5월 16일 날에 나오는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뭐 조건부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을 줬을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 빼고 어디서 다시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쵸? 소통방이나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그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